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2강을 맡게 된 이서윤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것입니다. 우선 학습 목표는 분자 간의 힘, 그리고 액체, 고체 순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분자 간의 힘을 먼저 보게 되면 크게 쌍극자 힘, 그리고 분산력, 그리고 수소결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쌍극자 힘은 여기서 이 쌍극자란 이 한 분자 내에 존재하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쌍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걸 쌍극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쌍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HCl이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이 분자는 이제 H 원자가 Cl 원자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작죠. 근데 이 전기 음성도라는 게 이제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Cl 원자 전기 음성도가 큰 Cl 쪽으로 전자 공유 전자쌍이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H 원자가 부분적인 양전하, 그리고 Cl 원자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걸 이제 쌍극자라고 하고 극성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극성분자와 극성분자 사이의 힘을 쌍극자 힘이라고 하고, 이 쌍극자 힘은 한 분자의 쌍극자와 한 분자의 쌍극자 간의 이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을 쌍극자 힘이라고 하고, 이 분자량이 비슷할 때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큰 분자일수록 쌍극자 힘이 강하고 끄는 점이 높겠죠. 그 다음은 분산력을 설명해보자면, 이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 두 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무극성 분자 내에 존재하는 한 분자에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한쪽에 전자가 치우쳐지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생기는 걸 순간 쌍극자라고 하고, 이 순간 쌍극자에 의해서 다른 이 무극성 분자가 일시적으로 그 편극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유도되는 유발 쌍극자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극성이 없다가 이 순간 쌍극자의 그 양전하에 의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순간 쌍극자에 의해서 유발된 유발 쌍극자 사이의 힘을 바로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이 예시를 들은 무극성 분자 또한 전자가 한 위치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분포 변화에 따라서 전자의 밀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극성, 무극성 물질 모두 존재하는 게 바로 이 분산력이고, 무극성 분자에만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도 있고 분산력도 있는 반면에 무극성 분자는 이제 분산력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무극성 분자 사이 간에는. 그래서 이 분산력에 미치는 요소를 한번 생각해보면 순간적인 전자 쏠림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편극성도 커지겠죠. 또한 이 분자의 구조를 제가 여기 준비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분자일지라도 이 분자의 구조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화학식이 같을지라도. 그래서 이 분자 간 접촉 면적이 이렇게 넓을수록 분산력도 높겠죠. 자, 다음으로 이 수소결합 같은 경우에는 정의 자체가 전기 음성도가 큰 FON에 직접 결합된 이 H와 이규탄 분자의 그 FON 사이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소결합의 본질은 이 쌍극자 힘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H와 FON 사이는 굉장히 큰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분자 간의 힘 중에서 가장 큰 정전기적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H2나 HF, NH3와 같이 이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큰 이제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확연히 이 끓는 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수소결합 때문인데, 수소결합이 이제 분자 간 힘 중에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분자 간 수소 결합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NH3보다 HF가 더 끓는 점이 높고 그다음 H2가 제일 끓는 점이 높다고 돼 있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자면 사실 H2의 그 분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하지만 HF나 NH3 같은 경우에는 비결합 HF는 비공유 전자쌍 수가 플로린 원자에 3개가 있죠. 근데 수소 원자에는 1개가 있고, NH3는 비공유가 질소 원자에 1개, 그리고 수소 원자에 3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결합을 할 수 있는 평균적인 개수가 물 분자보다 적습니다. 왜냐면 물 분자는 비공유 전자쌍도 2개, 수소 원자 수에 있는 전자쌍도 2개이기 때문에 이런 물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물 분자는 주변의 다른 물 분자와 4개와 연속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H2가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정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선 액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특징은 바로 증기압입니다. 이 증기압이란 이 닫힌 개에서 액체와 증기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증기 압력을 말하는데, 이 닫힌 개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서의 기체의 압력을 바로 증기압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증기 압력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기화가 잘 돼서 증기 압력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분자 간 인력과 증기 압력을 비교해 보면 분자 간 인력이 작을수록 이 증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증기 압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여기서 이제 끓는다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이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아질 때를 바로 끓는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압과 같아지는 온도가 바로 100도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증기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증기압력이 더 큰 물질일수록 끓는 점 자체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기압력과 끓는 점은 반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고체입니다.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결정성 고체로서 이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가지고 녹는 점이 일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분자 결정, 공유 결정, 이온 결정, 금속 결정이 있는데, 4가지 결정은 결합력 자체도 다르고 성분 원소도 다르며 특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합하는 힘이 분자 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고 갈게요. 그리고 공유 결정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력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온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력이겠죠? 그리고 금속 결정 같은 경우에는 금속 결합력입니다.
그래서 이 분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O2, Cl2, H2처럼 이 분자들 간의 이런 아까 배웠던 분자 간의 힘으로 분자 결정이 이루어져 있고, 분자 간의 힘이 다른 힘들보다 작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 결정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탄소가 있겠죠. 탄소는 이제 그냥 탄소가 아니고 탄소들 간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 이 공유 결합력으로 이루어진 분자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휘어지지 않고 녹는 점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온 결정 같은 경우에는 NaCl처럼 이온 결합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말하고 있고, 단단하지만 굉장히 잘 부서지고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결정 같은 경우에는 금속 결합을 하고 있고 성분 원소도 금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전성, 연성, 광택이 있고 전기 전도성도 있고 열 전도성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체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단순 입방 구조, 그리고 채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단순 입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정육변체 단위 세포 내에 이제 8개의 입자가 모서리의 꼭지점에 이렇게 놓여 있는 구조인데, 단순 입방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단위 세포 내 입자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8분의 1만큼의 입자 수가 꼭지점 8개의 위치에서 8분의 1 곱하기 8을 해주면 사실 단위 세포 내 입자 수는 1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을 L이라고 두면 L이 2얼이 되고 얼을 나타내는 2분의 L이겠죠. 그리고 배위수 같은 경우에는 배위수가 뭐냐 하면 한 입자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웃타를 둘러싸는 입자 수를 말하게 되고, 이 단순 입방 구조에서 배위수 같은 경우는 확대를 시켜보면 이 단위 세포가 사방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한 입자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4개, 그리고 위아래로 2개이기 때문에 최인접 원자 수는 6개가 됩니다. 그래서 배위수는 6개이고, 공간 점유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공간 점유율은 단위 세포의 전체 부피에 대하여 이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고, 이 단순 입방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단위 세포 전체 부피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L 세제곱, 즉 8월 세제곱이 되겠죠. 이거 분의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한 입자의 반지름을 얼이라고 뒀을 때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 그리고 단위 세포 내 입자 수가 1개 있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약 52% 정도 되기 때문에 52% 정도라고 알시면 될 것 같고요. 밀도 같은 경우에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이 전체 부피는 8월 세제곱, 그리고 질량 같은 경우는 이 단위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화학 식량이 있을 거고, 이 화학 식량이 1몰만큼 있을 때의 그 질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어주면 입자 1개의 질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요. 거기다가 단위 세포 내 입자 수인 1을 곱해주면 바로 밀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 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자는 많진 않지만 폴로늄 같은 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채심 입방 구조인데, 채심 입방 구조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단순 입방 구조에서 그냥 중심에 입자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위 세포 내 입자 수는 8분의 1 곱하기 8에 중심 하나를 더 더해준 2개가 되겠죠. 그리고 배위수 같은 경우에는 8개인데, 그 이유는 그냥 이 단위 세포 내에서 봐도 이렇게 8개가 인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개고,
공간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반지름을 한번 정육면체의 한 변인 L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육면체의 대각선 방향으로 다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 3L이 4L이 되고 L은 4분의 루트 3L이 됩니다. 공간 점유율을 계산할 때는 전체 정육면체의 부피분의 그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정육면체의 부피를 한번 얼로 나타내보면 L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3루트 3분의 64얼 세제곱이 되겠죠? 분의 그 다음에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를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 곱하기 전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이 값이 68% 정도가 됩니다. 이걸 보시면 단순 입방 구조의 52%에 비해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밀도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전체 부피분의 분자량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해서 입자 수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 채심 입방 구조를 가진 결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리튬, 나트륨, 칼륨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면심 입방 구조입니다. 면심 입방 구조는 이제 각 꼭지점에 입자가 8개 있고 그리고 6개의 면의 중심부에 이렇게 반틈씩 입자가 존재하는 걸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단위 세포의 입자수를 계산할 때 꼭지점에 있는 8분의 1만큼이 8개 있고 한 면당 2분의 1씩 6면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해주면 전체가 4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같은 경우는 한 변을 L이라고 두고 입자 하나당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 여기 보시면 대각선이 인접하기 때문에 한 면에서 루트 2L이 4R인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L은 2루트 2R이 됩니다. 그리고 배위수를 계산해보면 총 12개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우선 이 단위 세포가 사방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입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점유율을 또 계산해 봐야겠죠? 전체 부피는 L 세제곱, 즉 2루트 2R의 세제곱이 16루트 2R 세제곱 분의 3분의 4파이 R 세제곱 곱하기 4개가 되겠고요. 이거는 약 74% 정도로 다른 채심 입방 구조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6루트 2R 세제곱분의 한 개의 질량인 NA분의 M 곱하기 4개 할 수 있고 이 높은 점유율을 가진 면심 입방 구조를 가지는 예시에는 뭐 구리 아니면 알루미늄, 은, 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뭐 육방 밀집 구조 같은 다른 구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배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기서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